그래서 고민하시는 게 이거네요. 그냥 투자와 거주에 대한 고민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그죠? 네. 곳.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일단은 공기가 좋으면 살기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틀리니까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투자와 거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KCC를 매도를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뭐냐면 KCC는 절대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네. 저는 2015년도에 문배동의 KCC 웰츠타워라는 것을 분양받아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속 여기에 거주를 할지 아니면 외곽을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그 장기 임대로 신반포 4지구에 그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주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면 좋을지 그 황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연락을 잘 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KCC 웰츠타워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신반포 4지구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각각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시고 싶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탈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네. 그 전망이 좋다면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하고 알겠습니다. 나가는 게 좋을지 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두 곳 전망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잡아볼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KCC를 보유하고 계시고 신반포 4지구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반포 4지구는 지금 현재 주택 임대 사업자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네. 못 파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년 채워갖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4지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게요. 얘는 그냥 네.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애예요, 걔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CC입니다. 네. KCC 같은 경우는 보면 KCC는 이제 위치가 문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죠? 네. 열정도거리라고 해서 요즘 뜨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우리 네.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게 이거네요. 그냥 투자와 거주에 대한 고민이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그죠? 네. 곳. 그러니까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일단은 공기가 좋으면 살기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틀리니까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투자와 거주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KCC를 매도를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뭐냐면 KCC는 절대 매도하지 말고 전세를 주고 가세요. 만약 그럴 생각이시라면. 왜냐하면 이 문배동 쪽에 있는 주상복합들 있잖아요. 네. 상당히 지금 저렴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기 때문에 KCC 전세 주고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춘천 쪽으로 가신다든가 남양주 쪽으로 가신다든가 뭐 파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멀리 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전세금이면 공기 좋은 곳에 웬만한 주택을 거주는 하지 마시고요. 매입은 하지 마시고 그 지역 가셔도 전세 사세요, 반드시. 충분히 전세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지역을 왜 보유를 하셔야지 되냐면, 자, 그냥 좀 지도를 넓게 보겠습니다. 지금 문배동입니다. 문배동에 이제 KCC 및 여러 가지 주상복합들이 있죠. 아, 지도를 너무 크게 봤나요? 이렇게 볼까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배동에 있는 KCC고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캠프킨 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용적률 800%짜리 땅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앞에 어마어마한 업무단지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서울시에 보면 3대 국제 업무타운이 있어요. 업무타운. 거기가 서울역 개발, 서울역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앞서 그 잠실 얘기했을 때 말씀드렸던
잠실 국제교류 복합단지거든요. 근데 3대 국제 업무 지구가 용산에 2개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배동은 그 안에 중간에 속해져 있는 거고, 위쪽으로는 서계 청파동이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계 청파동이 재개발이 터져버리잖아요. 네. 문배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겠죠, 사실상. 왜? 어쨌거나 문배동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서계 청파동에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대신 추격은 해갈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서계 청파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 자체가 재개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앞으로 속도가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안에 서울역에서부터 남영역 그리고 용산역 어디예요? 숙대가 아니죠. 노량진역으로 이어지는 1호선 경부선 라인 철길 있잖아요. 네. 여기가 다 뭐가 되죠? 공원이 되죠. 지하화. 예. 그죠? 지하화가 되고 공원이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KCC라든가 이안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입장에서 보면 집 앞에 혐오시설이 없어지고 대규모 녹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역시 철도공원이 어떻게 용산공원이랑 연결되니까. 네.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가치는 이 외에도 뭐 각 지역별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를 그냥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타 지역으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시고 싶으시다면 전세를 주고 가시는 방향으로 좀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워낙에 좋은 물건을 보유하고 계셔서 매도는 하지 마시고 다른 곳을 가시더라도 전세를 주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